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의 황해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협업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GitHub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itHub의 원격 저장소, 즉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GitHub의 푸시와 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GitHub를 이용해서 팀원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프로젝트를 어떻게 살펴보는지도 같이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바로 실습 들어가기 전에 GitHub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세 사람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컴퓨터에서 자기가 스스로 작업했던 내용들을 저장시켜 놓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로컬 레포지토리라고 말을 했죠. 그럼 A는 스스로가 뭔가 개발한 내용들을 자기 컴퓨터에다 계속 버전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도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것들을 자기 컴퓨터에다 계속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GitHub는 리모트 레파지토리 원격 저장소라고 해서 저 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작업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총 3번의 커밋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어제 실습해본 거하고 똑같죠. 뭐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일들에 소스 코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변경 내역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가 add to index를 하고 커밋을 통해서 그 상태 시점을 사진을 찍듯이 스냅샷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A는 총 3번의 이력을 저장을 시켜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이제 자기만의 소스코드 변경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커밋해서 총 2번을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역들을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 A가 원격 저장소인 GitHub에 푸시, 업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 3번의 이력들이 GitHub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B와 C는 GitHub로부터 풀, 다운로드 기능인 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올린 커밋 내역들이 C와 B에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B가 작성했던 내용들도 공유를 하려면 GitHub에 업로드하고, 즉 푸시를 하고 나머지 A와 C가 풀, 다운로드 작업을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습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GitHub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GitHub 사이트 들어오시려면은 이렇게 github.com 이라고 치시면은 GitHub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페이지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은 GitHub에 처음 들어오시니까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입을 진행한 후에 저와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부터 진행을 할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여러 가지 내역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로그인했을 때 GitHub 처음 화면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격 저장소 공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원격 저장소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팀장님들이 만드시게 돼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요 화면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New Repository,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겠다 라는 명령이 있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팀원들과 함께 서로 소스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원격 저장소 공간 생성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Create New Repository. 그리고 이렇게 저희 닉네임이 공개가 됐네요. 자, 레파지토리 네임은 그 저장소 공간 이름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git test라고 하겠습니다. git test는 이미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git test2라고 할까요? 오케이, git test2는 없네요. 그래서 이 레파지토리 네임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뭐 설명도 다르실 수가 있겠죠. 허브 사용법 기초용.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를 우리가 퍼블릭, 프라이빗 두 가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이제 아무한테나 다 볼 수 있는 레파지토리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은 팀원, 구축한 일부 사람들한테만 공개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라이빗 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퍼블릭 무료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reate Repository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소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 패턴 코드 내역을 올릴 수 있는 원격 저장소의 주소입니다. 방금 git test2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git test2라는 원격 저장소 공간을 우리가 할당을 받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A, B, C 세 사람들이 코드를 푸시하고 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잘 기억해 놓기 위해서 여기 클립보드 클릭을 하시면 아니면 또는 얘를 복사해서 Ctrl C 해서 우리 복제를 좀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로 이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팅 메뉴로 들어오셔서 팀원들을 초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팅 메뉴에서 두 번째 Manage Access라는 메뉴가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은 뭐 비번이 7하고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너의 팀원들, 콜라보레이터, 같이 협업할 사람들을 초대해주세요 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인바이터 콜라보레이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GitHub의 유저네임 또는 풀네임 또는 이메일,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정보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병환 선생님을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호두데디라고 검색을 하면 박병환 선생님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GitHub 공간을 박병환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레이트 하겠다라고 초대 메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dd 호두데디 to gittest2. 그러면 지금 호두데디님한테, 박병환 선생님한테 제가 초대를 보냈어요. 이 작업은 GitHub 공간을 만드신 팀장님 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병환 선생님은 개인 메일로 이 아이디를 만들 때 사용했던 개인 메일로 초대 메일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각자 팀원들은 자기 메일 들어가서 초대에 승낙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초대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 팀원들과 팀장님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GitHub를, 이 공간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메인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클립스 총 2개를 준비했어요. 하얀색 이클립스와 검은색 이클립스가 있는데, 하얀색 이클립스는 이제 지금 현재 팀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클립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포지토리를 만들고 최초의 프로젝트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검은색 이클립스는 우리 나머지 팀원들, 그래서 팀장이 올린 것들을 다운받아서 내려받아서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팀장님은 최초의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어제 만들어놨던 이 프로젝트를 업로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 팀 메뉴가 있었죠. 팀 메뉴에서 최초로 이 GitHub, 즉 원격 레퍼지토리 공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push branch maste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 나의 프로젝트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초의 프로젝트는 올라가 있어야 나머지 팀원들과 공유가 가능하겠죠.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UR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주소, 복사했던 요 주소를 요 URI에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저는 아마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이디가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GitHub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ext 프리뷰 누르시고요. 또 프리뷰 누르시고 좀 기다리시면 푸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부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나의 푸시 현황이 보이고요. 다 별 문제가 없으면은 에러 없이 깔끔하게 푸시가 완료됐다는 이 창이 나타납니다. 클로즈를 눌러주시면 우리 지금 프로젝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프로젝트에 우리 해놨던 모든 커밋했던 작업들이 리모트 원격 저장소로 다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 GitHub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최초의 프로젝트가 업로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git test의 src.smhrd 라는 패키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main.java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올려놓은 파일은 main.java 파일만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커밋 작업을 할 때 이 자바 파일만 add to index 해서 커밋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시면 프로젝트 전체를 add to index에서 커밋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한번 커밋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가셔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 팀에 add to inde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자체에서 add to index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있는 전체 내용을 스냅샷 목록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다시 팀에서 커밋을 눌러주시면 이전에는 unstaged changes에 몇 개 파일이 남아 있었지만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체 내용들이 한 번에 stage changes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커밋 메시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내용 커밋.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밋을 해놓고 나서 커밋이 여러 번 쌓이고 난 다음에 푸시, 업로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커밋 푸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밋을 하면서 동시에 푸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커밋 하자마자 바로 푸시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메뉴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커밋 앤 푸시 눌러주시면은 아까 저는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푸시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은 아마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까처럼 계정을 입력하는 창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 내용 커밋이 완료됐다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럼 다시 사이트를 한번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내용이 바뀌었죠. 지금 git test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src 폴더 밑에 smhrd라는 패키지가 있고 거기에 메인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온전하게 프로젝트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팀장님이 최초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나머지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이제 검은색이 나머지 팀원들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팀원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최초로 GitHub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받아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클론, 복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클론 작업을 해서 기본 베이스 프로젝트를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푸시와 풀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최초로 프로젝트를 받아야 되니까 클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import 프로젝트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얘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불러올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git이라는 메뉴를 열으시면은 project from git이라는 메뉴가 있죠. project from git. 네, git으로부터 우리가 프로젝트를 가져오겠다. 얘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클론을 할 건데 원격 저장소에서 클론을 할 거니까 클론 URI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아까 우리 사이트로 가시게 되면은 이쪽에 클론 or download라는 메뉴가 하나 있죠. 나머지 팀원분들은 이제 이런 화면으로 보일 거예요. 팀장님이 이미 한번 프로젝트 자체를 푸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으로 보일 건데 클론 or download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또 URL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URL을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이클립스로 가셔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xt 누르시고요.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가 클론 복제해온 프로젝트를 어디다 저장을 할래? 라고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으로 사용자 계정 폴더에 git이라는 폴더 밑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혹시 내가 폴더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브라우즈 누르시고 다른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그쪽으로 프로젝트가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넥스트 누르시고 그 다음 넥스트 눌러주시고 피니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피니쉬.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그대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팀장님이 올린 프로젝트가 그대로 팀원들한테도 클론, 복제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팀장님과 팀원들은 똑같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는 현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둘 사이에 푸시와 풀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팀원이 뭔가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팀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새로운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여기다 출력문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기능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경사항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 변경사항을 이 팀원은 한번 커밋을 해주셔야겠죠.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오른쪽 클릭하셔서 팀 메뉴에서 add to index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
메인이란 파일을 내가 커밋한 목록에 올리겠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팀에서 커밋 메뉴 눌러주시게 되면은 화면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taged changes의 main.java 파일이 올라오죠. 그럼 여기다 또 이제 쓰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기능 추가. 그 다음에 역시나 commit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 팀원 컴퓨터에서 git에 의해서 우리 변경 사항들이 지금 계속 이력이 남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클래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멤버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private int age라고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 만든 파일도 내가 또 커밋을 해줘야겠죠. 변경 내역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럼 add to index 하시고,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요 unchanged에서 unstaged에서 staged로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또 멘트 써주시면 되죠. 멤버 클래스 추가 그리고 커밋.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시겠습니다. 지금 총 2번의 커밋을 했죠.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보여요. 짠! 내가 푸시할 수 있는 건수가 2개가 있다. 즉 우리가 커밋을 2건을 했기 때문에 요 2건에 대해서는 네가 올려야 된다 라고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건수가 총 2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커밋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난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됐어. 한 2가지 커밋 하고 나서 이걸 한번 팀원들과 공유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푸시를 진행을 할게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팀에서 여기 보면은 푸시 브랜치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죠. 푸시 브랜치 마스터 얘를 눌러주시고, 이전에 우리 푸시했던 것처럼 지금 2개의 기능을 추가하겠다, 푸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푸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부에 로딩 되면서 푸시가 완료됐다고 화면이 뜨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누르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팀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팀장. 그럼 팀장은 이번에는 팀원이 지금 새로운 기능을 업로드를 했죠. 그러면 다운로드하는, 풀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하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팀장 거를 보시면 지금 main.java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main.java도 최초로 올렸을 때 hello world라는 코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풀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면은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팀에 synchronize workspac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synchronize workspace를 눌러주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GitHub와 동기화를 통해서 내가 몇 개나 받을 게 있는지가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화살표가 아래로 가려있죠? 그러면 즉 2개의 커밋 건수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아까 우리 팀원에서 2개를 업로드 시켰죠. 그래서 2건을 지금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라고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에서 풀 메뉴가 있죠. 풀, Push to Branch Master 밑에 풀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개가 잘 풀이 됐다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코드 보시면은 짜잔! 안녕하세요라는 코드가 추가가 됐고요. 또 멤버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팀장님들과 팀원분들은 코드를 서로 푸시하고 풀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둘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똑같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팀장님의 프로젝트에서 여기를 변경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string name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이 변경 사항을 커밋을 하겠습니다. add to index 하시고 커밋 해서 member class name field 추가라고 해서 커밋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올릴 거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팀원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럼 팀원도 똑같이 요 멤버라는 거 밑에다가 하나 작업을 합니다. 근데 팀원은 대문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할게요. string name. 그리고 똑같이 이 변경사항을 커밋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밑으로 직접 내려서 진행해도 된다 그랬죠?
멤버 클래스 네임 필드 추가. 그럼 지금 팀원도 한 개를 커밋을 했고요. 팀장님도 한 가지를 커밋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둘이 지금 같은 파일에서 같은 코드를 지금 작업을 했죠. 근데 지금 한쪽은 소문자 네임, 한쪽은 대문자 네임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팀원이 먼저 푸시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팀에서 push to branch master 해가지고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팀원이 먼저 대문자 네임으로 만들어진 커밋 내역을 푸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은 그걸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팀장님은 팀에서 synchronize workspace를 하고 좀 기다리시면은 내가 올릴 거는 하나, 다운받을 거는 하나죠. 근데 이게 이제 팀원이 대문자 네임에 필드를 추가한 내용이죠. 그럼 요거를 한번 풀을 해보겠습니다. 팀에서 풀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기존에 내가 했던 커밋 내역과 그리고 팀원이 올린 커밋 내용이 지금 두 개가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는 뭐가 빨갛게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헤드 해가지고 요 위쪽 부분 있죠? 요 위쪽 부분은 기존에 내가 커밋을 했던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요 부분은 우리 원격 저장소에서 내려온 풀을 받은 내용입니다. 즉 같은 소스 코드가 지금 두 개로 원격 레퍼지토리와 나의 로컬 레퍼지토리가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이 쓰실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위에서 내려온 원격 레퍼지토리에서 내려온 기능을 쓰겠다 하시면 코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그러면 여전히 충돌이 한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게 있죠. 그럼 요거는 커밋을 해주시면은 충돌을 내가 수정을 했다라는 이력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팀에서 커밋 가셔서 충돌 수정 내역을 스테이지에 올리시면 내가 지금 충돌 내역이 난 거를 completed 했던 거를 내가 수정을 했다. 그리고 커밋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빨간색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나는 올릴 내역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충돌까지 해결했으니까. 그럼 이걸 이제 푸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가서 팀에서 push branch master 푸시 눌러주시면은 푸시가 완료되죠. 그래서 혹시 충돌이 일어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사용할 코드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커밋을 하시면은 충분히 푸시와 풀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itHub를 사용할 때 팀원들과 사용 시 주의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초반에 지켜주시면은 나중에 익숙해지실 때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먼저 처음에는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하실 때 각자 작업하는 클래스를 분리해서 역할 분담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풀을 받기 전에는 내가 작업 중이던 파일을 꼭 커밋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GitHub으로 저장을, 즉 커밋을 안 해놨는데 원격 저장소에서 풀을 받으려고 하면 풀을 받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다 커밋을 해서 저장을 하고 풀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그 다음에 푸시 전에는 내가 GitHub에서 모든 내역을 풀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푸시한다는 얘기는 원격 저장소에서 올리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내용을 내가 다운로드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작업했던 내용을 올리게 된다면 소스 코드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꼭 원격 저장소에서 모든 이력을 다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푸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푸시가 안 일어나요. 애초부터.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이 올린 코드들을 보시려면 여기 GitHub 사이트 오셔서 검색창에 자바, 차트, 스윙 뭐 이런 식으로 쳐볼까요? 그러면 남들이 올린 이런 레퍼지토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레퍼지토리 들어가셔서 그 사람이 올린 설명 글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도 우리 아까 클론 한번 해보셨죠? 여기 보시는 클론 이용해서 그 사람이 올린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여기에 올려놓고 같이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수정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참여하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많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GitHub에서 원격 저장소 만드는 방법과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푸시풀 하는 방법, 그리고 GitHub을 이용해 팀원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프로젝트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